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. 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. 7년 동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.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. 왜냐면 제가 한 선택이 너무 창피했거든요. 그런데요, 요즘 제 주변에 저와 같은 선택을 하려는 분들을 보면서 더 이상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. 제가 한 그 선택은요,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. 외로움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. 그건 제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한 선택이었습니다. 62세,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. 이 이야기 들으시겠어요?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지금 당장 전화기 들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실 겁니다. 때는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.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. 뇌졸중이었습니다. 전날 저녁까지 밥 먹고 TV 보다가 다음날 아침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.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. 남편이 있던 세상과 남편이 없는 세상으로요. 49제도 지나고 100일도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밤 냉장고를 열었는데 카레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카레가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던 카레. 저는 그 앞에서 30분을 울었습니다. 혼자라는 게 그날 처음으로 진짜 실감이 났습니다.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아. 손자도 봐줘야 하고 엄마 혼자 두면 우리가 걱정돼.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. 고맙다고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. 그리고 3주 뒤 저는 30년 살던 집을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처음 사흘은 행복했습니다. 그런데 딱 나흘째 되던 날 아침, 저는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로 불러졌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.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?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한 첫마디 때문이었습니다. 그날 아침 며느리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. 어머니, 오늘 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오실 수 있어요? 저 오늘 미팅이 있어서요. 뭐가 이상하냐고요?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.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그냥, 그래,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했습니다. 그날부터였습니다. 유치원 등하원, 식사 준비, 장보기, 청소, 다 제 몫이 됐습니다. 그리고 아무도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아들도요.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는 아들한테 저는 한 번도 힘드냐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. 대신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. 엄마, 김치가 좀 싱거웠어. 엄마, 내일 아침 된장찌개 해줄 수 있어? 여러분, 저는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으세요? 화가 났냐고요? 아니요. 그것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었습니다. 이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. 나는 여기서 이러면 되는 거구나, 라는 체념이요.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.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.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갔습니다. 손자랑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. 이틀 동안 저는 손자를 돌봤습니다.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.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, 어머니, 아이 밥통이 왜 여기 있어요?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.
수고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. 밥통 위치 지적이 먼저였습니다. 저는 그날 저녁 제 방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. 베개를 꽉 끌어안고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. 당신 왜 먼저 갔어? 나 어떡하라고. 그런데 정말 무너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. 제 통장을 봤을 때요. 30년 살던 집을 판 돈 2억 3천만 원. 제 노후 전부였습니다. 그 돈이 어떻게 됐냐고요? 저는 아들한테 줬습니다. 집 들어올 때 짐이 되긴 싫으니까 라며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. 그리고 통장에 남은 건 1,700만 원이었습니다.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.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아들한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. 아들아, 엄마 병원비 좀 줄 수 있어? 어깨가 너무 아파서.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엄마, 요즘 우리도 좀 빠듯해. 건강보험 되는데 가봐.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왜냐면 제가 그 아들한테 2억을 줬거든요.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아프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. 무릎이 아파도, 눈이 침침해도, 소화가 안 돼도 혼자 참았습니다. 왜냐면 짐이 되긴 싫었으니까요.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와 큰 싸움이 났습니다.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. 제가 손자한테 사탕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. 어머니, 얘 충치 때문에 단 거 못 먹게 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? 왜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?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. 마음대로.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. 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한 번이라도 있었나? 아니, 내 집이 아니지. 이미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진 돈이 없는데 어디를 나가나? 여러분, 이게 진짜 제가 한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의 본질입니다. 자식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. 제가 한 진짜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. 나중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그때 아주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.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오래된 친구였습니다. 야, 너 요즘 어떻게 사냐? 얼굴 좀 보자.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.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. 야, 너 많이 늙었다.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. 나를 가족이 아닌 나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친구가 저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자기 언니 이야기였습니다.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언니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. 나 나갈 거야. 아들의 반응이 어땠냐고요? 그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. 아들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. 엄마, 우리가 잘못했어. 엄마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. 저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했습니다. 울면서도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. 그래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요. 왜냐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한 선택들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말씀드릴게요. 하나하나 다 새겨 들으세요.
이거 메모하셔도 됩니다. 첫 번째, 집을 팔고 들어간 것.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 없앤 겁니다. 노후의 나만의 공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. 자식 집에 들어갈 때도 절대로 내 집을 팔지 마세요. 전세라도 놓으세요. 월세라도 받으세요. 그게 돈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 보험입니다. 두 번째, 돈을 한꺼번에 준 것. 자식한테 돈을 줄 때는 조금씩 나눠서 주세요. 한꺼번에 주는 순간 당신의 협상력이 사라집니다. 냉정하게 들리죠? 하지만 이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세 번째, 역할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은 것. 같이 살기로 했다면 첫날 앉아서 말했어야 했습니다.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. 나는 손자를 일주일에 3일은 봐줄 수 있어. 나머지는 각자 책임이야. 처음에 이 말을 못하면 나중엔 영원히 못합니다. 네 번째, 내 인간관계를 끄는 것. 자식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친구들을 거의 안 만났습니다. 왜냐면 바빴고 눈치 보였고 내 이야기를 하기 창피했거든요. 그 결과 위기가 왔을 때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친구 한 명이 자식 10명보다 낫습니다. 절대로 인간관계를 끊지 마세요. 다섯 번째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.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착각. 자식이 엄마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공짜 육아, 공짜 가사 노동이 필요했던 거일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.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용당한 겁니다. 저는 2년 만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.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. 처음엔 막막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나온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. 제가 먹고 싶은 것으로요. 계란말이랑 된장찌개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? 그런데 그 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손자를 만납니다. 제가 원할 때요. 제가 가고 싶은 날에요. 그 손자가 저를 볼 때 눈을 반짝입니다. 매일 보던 때보다 훨씬 더요. 아들도 달라졌습니다. 엄마가 당연히 있는 존재에서 보고 싶은 존재가 됐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집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밤마다 베개에 대고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. 당신이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. 사랑은 같은 공간에 사는 게 아닙니다.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. 그리고 자식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닐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것도 당신의 권리입니다.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. 그게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선택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살립니다.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.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.